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 중에서 이제 교체, 대치라고도 하죠. 교체 현상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교체 현상은 바로 이제 자음의 교체였어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 쭉 이어서 바로 이제 모음의 교체 현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의 교체 현상 중에서요.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를 제일 처음 볼 텐데요. 이모음 역행동화, 이름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날까? 이모음 때문에요. 동화의 방향은 역행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아지는 식으로 변하는 바로 동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를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이제 개론서 내용과 이제 교과서 내용 전부 다 합쳐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모음 역행동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모음 역행동화 일단 제목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이모음 뭔지 모르겠는데 이모음 때문에 역행 우리가 이제 동화의 순서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동화음이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것이 이런 순서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동화음이고 변하는 얘가 피동화음 이런 순서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순행동화라고 했었고요. 앞에서 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이 동화음이고요. 얘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피동화음으로 변하는 거. 자, 이런 순서로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역행동화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모음 때문에 뒤에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피동화음이 변한다. 역행이죠. 그런데 이 모음과 비슷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라는 말이 붙었어요. 같아지는 것을 동화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모음 때문에 순서는 역행으로 일어나고요. 이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음라우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이제 음라우트는 바로 역시 이모음 역행 동화를 얘기하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음라우트 현상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고 바로 소리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음이 바로 이제 약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제 라우트가 이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리.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소리가 변화된 것, 즉 모음의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변형 결국 이제 이모음 역행 동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음라우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라우트가 나오면 이모음 역행 동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안 하고 음라우트라고 옆에 또 따로 적어놨냐? 라고 한다면 뒤에 이제 말을 하겠지만 국외음화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국외음화도 어때요? 이 모음이나 활음 이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바로 국외음화죠. 근데 이 모음 역행동화도 역시 똑같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국외음화 또 그 다음에 음라우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그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음 역행동하니까 뒤에 오는 저설 모음 왜냐면 뒤에 있는 거의 영향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동화음이 되겠죠. 뒤에 오는 전설 모음 이나 활음 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앞에 있는 후설 모음, 우, 오가 바로 전설 모음, 바로 이에, 에, 위외로 바뀌는 음은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이나 활음인데 이게 전설 모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설 모음 이의 영향 때문에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바로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헷갈리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제 앞에 있는 이 전설모음 이나 그리고 이제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오가 누구? 얘의 영향을 받아서요. 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얘를 당기는 거예요. 요렇게 발음을 하다가 어때요? 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어때요? 후설 모음이 얘가 요 앞으로 가는 것이죠. 이 모음이 하나씩 들어가요. 자, 그래서 변화해서 얘가 요렇게 변화. 자, 얘가 요렇게 변하죠. 변하는 거 보시면 뒤에 이제 요렇게 이 모음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요렇게 또 변화. 그치? 얘가 또 이 모음을 달아서 요렇게 변화. 이 모음을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변하는 현상. 오호, 왜요? 앞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래서 일어난 걸 보시면 아기 했을 때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가 어때요? 오호, 요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몸을 달고 요렇게 애로 변했다. 그치? 자,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가 어때요? 이를 달아서 애로 변했다. 자, 어미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어가 어때요? 자, 애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아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음이 이제 애기 이렇게 발음 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모음역 행동하라고 하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 뒤에 있는 요 이의 영향으로 요 이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요 아가 앞에 있는 요 아가 요 얘를 땡겨 얘 영향으로 얘를 땡겨서 어떻게 이렇게 애로 발음 나는 거, 애로 발음 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이모음역 행동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뒤에 있는 모음 이가 동화음이 되겠죠. 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변했으니까 피동화음, 피는 당하다라는 거죠. 동화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 즉 봐요. 어때? 후설모음이 되겠죠. 후설모음이 이제 어때요? 전설모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모음 역행동은 특히 뭐에 의해서 어떤 모음에 의해서 동화가 되나요? 이 모음에 의해서 동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모음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로 동화음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변했기 때문에 순서상 역행동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모음 역행동화 왜 일어나는 거예요? Why 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아하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후설모음 이제 아를 발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아기 했을 때 후설모음 요 아를 발음하면서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전설모음 이를 발음하게 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아였다가 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하고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혀가 어때요? 앞뒤로 움직여야 되게 되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이 발음을 요렇게 당겨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어때요? 둘 다 전설모음에서 발음이 되겠죠? 그렇죠. 요 전설인 에에서 애기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가기 때문에 전설모음 안에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조음 기관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발음, 여기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조음 기관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거겠죠. 발음이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 훨씬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원칙상으로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 그러니까 음나우트 현상을 우리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모음 역행동화와 이제 피동화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는 바로 이제 뒤에 있는 후설 모음을 전설 모음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 후설 모음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피동화음이 되는 거겠죠. 모든 후설 모음이 바로 피동화음이 되는 게 당연하겠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이제 후설 모음이 이제 피동화음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원칙상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된 것을 보니까 원칙상으로는 오가 전부 다 이제 피동화음이지만 이제 사용된 예를 보니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피동화음이 아나 이제 어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예가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아기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이 후설 모음인 아가 이제 에로 변하는 이런 현상. 자, 그리고 역시 아비 역시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 모음 아가 전설 모음이 에로 변하는 현상. 이거 역시 이제 어가 후설 모음인 어감 전설 모음인 에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 보시면 전부 다 어때요? 이제 아하고 어인 경우가 좀 더 우리가 어떤 흔하게 일어나는 이모음 역행동화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하고 아를 뺀 나머지 피동화음 있죠? 오하고 우 같은 경우에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바로 이제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후설 모음인 오가 바로 전설 모음이 우회로 바뀌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다라는 거, 많지 않다라는 거. 일어나긴 하는데 앞에 있는 아나 어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시 도련님 했을 때 여기 뒤에 이 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단모음 이제 이하고 바로 반모음 이가 이제 합쳐진 경우 아니 단모음 어하고 이제 반모음인 이가 합쳐진 경우가 여잖아요. 그래서 이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인 오가 바로 이제 역시 전설 모음인 외로 변하는 현상. 일어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다 했을 때 역시 이 우가 역시 이렇게 위로 변하는 현상. 또 끓이다 했을 때 이 의가 바로 이제 이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상으로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이 후설 모음이 바로 전설 모음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뀌진 않고 이제 보니까 바뀌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어하고 이제 아가 이렇게 에하고 에로 바뀌는 현상이 더 흔하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게 되는 동화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당연히 이제 이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의 음나우트, 한국어의 이 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하고요. 그리고 활음 이 있죠? 활음 이를 동화음으로 하는 현상이라고 결국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아가 에로 이렇게 변하는 거. 그리고 역시 어미 역시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어가 이제 에로 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오가요 외로 변해서 괴기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이제 하기도 하죠. 이제 괴기 했을 때 이 괴에가 바로 이제 이에 외하고 이제 발음이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더라. 역시 죽이다 했을 때 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이제 우가 이렇게 위로 변하는 현상. 그리고 역시 뒤에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의가 이로 변하는 현상.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활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예시인데요. 학교 했을 때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반모음 이 하고요. 바로 이제 단모음인 오가 합쳐져서 이오에서 이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모음이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가 바로 에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모음 이와 결합한 이중모음에는 바로 이것이 있죠. 야, 여, 요, 유, 예, 예. 바로 이제 이거. 자, 이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반모음 이가 들어간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이제 이 모음이랑 이것이 바로 어때요? 바로 이 모음 역행동화에서의 동화음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보시면 결국 이 후설 모음에 속한 것들이 전설 모음이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제 전설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으는 이로 보시면 어는 에로 그리고 아는 에로 그리고 우는 위로 오는 외로 이렇게 변하는 걸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전설 모음
인지 후설 모음인지만 차이가 나고 변화된 양상을 봤을 때 전설 모음이 후설 모음인지, 그러니까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니까 이제 후설이 전설로 됐다, 이제 이것만 차이가 나고요.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원순성이라든가 그리고 혀의 높이 있죠, 뭐 고모음인지 중모음인지 저모음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애가 애로 이렇게 변했을 때, 요게 이렇게 변했을 때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만 변했지 둘 다 평순이고요. 둘 다 중모음이죠. 그러니까 원순성이나 혀의 높낮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모음 역행동화와 우리가 이제 계제자음에 관련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아기가 이제 뒤에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인 바로 이제 애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애기 이렇게 바뀌는데 보시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왜 위에는 옴나우트 현상,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났는데 왜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동화음과 바로 이제 피동화음 사이에 어떤 자음이 끼워져 있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제자음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결국에 이런 자음이 끼어 있어야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끼어져 있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어의 우리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어떤 이제 자음이 끼어져 있어야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동화의 종류 했을 때 배웠던 개념에 비춰본다면, 한국어의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에 이제 자음이 끼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가 거리가 있는 거죠. 안에 이제 이 사이에 자음이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 동화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음이 끼워져 있을 때 더 잘 일어나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예시들을 쭉 보니까 아비가 애비가 되고 아기가 애기가 되고 이런 경우를 쭉 보니까,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이런 이제 자음이 이제 어떤 경우에 잘 일어나더라. 우리가 볼까요?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번 쭉 보니까 잘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영국의 음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양순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잘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있는 자음이 치조음이나 경국의 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조음이나 이제 경국의 음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 쌍디귿이나 아니면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쌍지읒인 경우에는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화음과 우리가 이제 동화음 사이에 바로 이제 양순음, 요 빼먹었네. 양순음과 바로 이제 영국의 음이 사이에 끼어져 있을 때 잘 일어나더라 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치조음이라든가 이제 경국의 음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잘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 경우가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요 경우이죠. 요거. 그래서 영국의 음과 양순음,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네. 그래서 양국의 음이래. 영국의 음과 바로 양순음이 이제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잘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치조음이나 이제 경국의 음이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경국의 음이 우리가 이제 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지를 배지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가시를 개시라고 하지 않듯이요. 자, 근데 치조음인 경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치조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간혹 실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치조음이 들어가 있는데, 들이다 같은 경우에도 치조음이 들어가 있는데 대리미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디리다라고 발음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도련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치조음이 있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되레님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더라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밑에 죽이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기억이라는 이제 영국의 음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잘 일어나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예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기가 아기가 되고요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기재자음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덤비다, 그러니까 여기 영국의 음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덤비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댐비다 라고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미음과 비읍이라는 어때요? 양수음이 두 개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제자음이 꼭 하나 아니고 둘인 경우에도 우리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몸 역행동화 이제 국외음화를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일어나는 환경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동화의 방향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음라우트, 이모음 역행동화 그리고 국외음화 모두 다 어떠냐면 음라우트나 국외음화 같은 경우 전부 뒤에 있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특히 이제 음라우트,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었잖아요. 국외음화도 역시 뒤에 있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이 치조음이 바로 이렇게 이제 국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었죠. 자, 그럼 그걸 봤을 때 두 현상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두 현상 모두 이모음 역행 동화나 국외음화 모두 다 동화음은 뒤에 있는 이나 반모음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역행동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이모음과 반모음 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둘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를 음라우트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책에는 그냥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나와 있지만 또 혹시나 이제 음라우트 나왔을 때 그게 뭐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음라우트는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를 지칭하는 거야. 바로 국외음화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군.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모음 역행동화 이제 국외음화를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일어나는 환경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동화의 방향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음라우트, 이모음 역행동화 그리고 국외음화 모두 다 어떠냐면 음라우트나 국외음화 같은 경우 전부 뒤에 있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특히 이제 음라우트,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었잖아요. 국외음화도 역시 뒤에 있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이 치조음이 바로 이렇게 이제 국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었죠. 자, 그럼 그걸 봤을 때 두 현상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두 현상 모두 이모음 역행 동화나 국외음화 모두 다 동화음은 뒤에 있는 이나 반모음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역행동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이모음과 반모음 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둘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를 음라우트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책에는 그냥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나와 있지만 또 혹시나 이제 음라우트 나왔을 때 그게 뭐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음라우트는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를 지칭하는 거야. 바로 국외음화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군.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음라우트,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이제 지역 간의 관련성을 보도록 할까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더 잘 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어떤 경향을 지니고 있냐? 바로 이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방언일수록, 그러니까 중앙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방언일수록 이모음 역행동화가 더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오호,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모음 역행동화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이모음 역행동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공시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모음 역행동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설모음 이나 화름 이가 이제 뒤에 오고요. 그리고 때문에 앞에 있는 후설모음이 바로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의문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바로 이제 충족이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이제 거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미를 이제 개미라고 이렇게 이렇게 개미라고 발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상하다. 뒤에 이 모음 있고요. 앞에 후설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이 영향을 받아서 왜 전설 모음으로 변하지 않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 시대에 바로 롱롱 타임하고 옛날에는요 거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미에서 이 모음이 아니고 이 모음이 아니고 이 원래 이 거미의 형태가 거미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의 형태라였다는 거죠. 이가 아니고. 자, 그럼 의는 우리가 어떤 이중 모음이었어요? 바로 의라고 하는 이제 단모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이 반모음 이가 합쳐진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때요? 거미라고 했을 때 여기 의가 만나는 거지 이가 만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이 형태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형태가 이랬기 때문에 자, 이랬다가 그러니까 원래 거미였다가 자, 이가 바로 이제 이로 이제 변하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서. 자, 그래서 원래 형태가 바로 요런 형태였기 때문에 원래 어때요? 뒤에 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미음 다음에 의가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이모음 역행동화는 뒤에 어때요? 이모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안 일어났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한국어의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거미도 개미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현상은 예전에 활발했던 아주 역사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 의가 나중에 이제 이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모음 역행동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이미 변해버린 형태가 그대로 이제 굳어져서 온 그러니까 통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는 뭐라는 거예요? 예전에 활발했던 현상이구나.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가 바로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왜 이모음 역행동화의 이제 세력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냐라고 본다면 이모음 역행동화가 뭐니 해도요. 이모음 역행동화가 적용된 그런 모습을 표준어로 현대에는 인정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표준어가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이모음 역행동화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알겠죠?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가 바로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비를 냄비로 우리가 표준어로 올창이라고 하지 않고 올챙이로 그렇죠? 군벙이라고 하지 않고 군뱅이로 그리고 그력이라고 하지 않고 기러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가 예전에는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체언디의 조사가 결합을 할 때도요, 이몸 역행동화 현상 아주 흔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밥과 이가 합쳐졌을 때 베비라고 발음을 했었고, 그리고 법이라고 했을 때 베비라고 우리가 또 발음을 이렇게 흔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요? 이몸 역행동화 지금은요,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서 할 거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죠. 그래서 일부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몸 역행동화 공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 우리 동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음라우트, 이몸 역행동화와 이제 표준어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음라우트 현상은 이몸 역행동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외음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국외음화나 음라우트 현상 모두 다 뒤에 있는 동화음이 이거나 반모음이면서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바로 이몸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모음 다 동화음이 이나 반모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나 반모음. 이인 경우에 이제 변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변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라우트 현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아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음 아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애기라고 이제 우리가 표준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죠. 보통 이제 표준어에서는 아기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치 했을 때 발음을 바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저음으로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요. 바로 이게 국외음으로 변한 발음을 우리가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표준어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바로 이몸 역행동화는 우리가 이제 애기라고 발음하기보다는 표준어에서는 아기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라우트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수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현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국외음화는 어때요? 항상 반드시 우리가 바치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음라우트는 애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아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라우트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라의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반드시 바치라고 발음을 하죠. 그걸 봤을 때 국외음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현상,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음라우트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표준어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몸 역행동화가 우리 공시적으로 현대에 점점 더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표준어에서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이몸 역행동화 우리가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표준어로는 이몸 역행동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표준어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발음을 할 때 아기를 애기라고도 발음하기도 하죠. 이걸 봤을 때 일상 우리가 말하는 발화나 그리고 방언에서 사투리에서는 이몸 역행동화가 매우 빈번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런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렇기도 하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몸 역행동화는 표준어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이제 곁다리로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보시면 중부 방언에서는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빈번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중부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사용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라든가 강원도, 충청, 남북도 지방에서 쓰이는 방언을 말하죠. 그리고 황해도는 이제 북한이니까 보통 이제 안 치고 우리가 이제 강원도, 충청, 남북도 지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쓰이는 방언, 이게 바로 중부 방언인데요. 여기 중부 방언에서는 이몸 역행동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형태에서 내부에서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봤더니요.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그죠? 의미를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가 형태소잖아요. 아비라고 하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애비라고 발음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미인데요. 애미라고 발음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뒤에 있는 이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머음이 전설머음이 애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몸 역행동화네요.
되겠네요. 자, 거기 역시 어때요? 바로 뒤에 있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범위 O가 전설범위 W로 변하는 현상이죠. 이 몸 역행 동안에요. 하지만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더라. 어디? 중부 방언에서요. 자, 그리고 이 방언을 봤더니 중부 방언에서는 바로 법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죠. 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죠. 근데 형태소 단위를 넘어서는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뱀이 어디냐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음라우트하고 이제 표준어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음라우트는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 발화나 어때요? 바로 이제 그런 방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부 방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더라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이 되더라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중부 방언인 경우에 어떤 걸 보니까 형태소 단위를 넘어서서 동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 이게 내에서 한 형태소 내에서 우리가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상하다. 바로 이문역행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중부 방언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실상 알아보면 한 형태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더 이상 그 책을 보기 싫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기 싫다는 이제 보다라고 하는 이제 C의 의미가 들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책을 보기 싫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 싫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C의 의미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 정말 미워 죽겠어, 미워 보인다 라고 하는 밉상스럽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보다 진짜 C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C 싫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보기 싫다가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마치 합성어처럼 하나의 단어로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진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을 C, I don't wanna see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싫다, 그냥 미워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새롭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형태소처럼 이제 굳어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예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태소가 합쳐진 게 아니고 아예 이제 하나의 형태소가 돼버린 거죠. 하나의 이런 밉상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그냥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부 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도 형태소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사람 보기 싫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의미, 바로 입상스럽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인 형태소로 굳어졌죠. 하나의 형태소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중부 방언에서요. 자, 그래서 일어난 경우를 보니까 이제 보기 싫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배기 싫다. 저 사람 진짜 배기 싫어. 배기 싫어. 저 사람 비기 싫어. 이렇게 방언에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방언이죠. 특히 이제 서남 방언이라고 해서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발음을 할 때, 그리고 동남 방언이라고 해서 경상남북도에서 발음을 할 때, 동북 방언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함경도에서 이제 북한 함경도에서 이제 그쪽에서 방언에서 발음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동북 방언 이제 함경도에서는 노년층에 따라서 이몸 역행동화가 실현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몸 역행동화는 바로 이제 대체로 이제 중앙 있죠. 우리 이제 지도에서 이 중앙에서 좀 멀어져, 이 중앙이 우리 서울, 경기 여기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몸 역행동화가 더 잘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잇몸 역행동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좀 더 멀어진 전라남북도에서, 여기서 좀 더 멀어진 경상남북도에서, 중앙에서 좀 더 멀어진 함경도에서 잇몸 역행동화가 이제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잇몸 역행동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알고 있죠. 잇몸 역행동화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이제 전설모음 이나 활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도 명사, 조사, 이 결국에 요 이 모음의 영향인 것이죠. 명사, 형용사, 이 결국 이 모음의 영향인 것이죠. 후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접사, 기, 요 결국에 이 모음의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붙여졌을 때 이 모음력 행동가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방언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명사와 바로 이제 조사가 합쳐져서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때? 뒤에 있는 이 몸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이 어가 어때요? 바로 이 에라고 하는 전설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역시 앞에 있는 이제 명사가 뒤에 있는 이제 뭐 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조사가 인형격 조사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했을 때 역시 뒤에 있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모음이 바로 에라고 하는 전설모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가기라고 했을 때 가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간이 되겠죠. 이제 가다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전미사 기를 만나서 어쨌든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라고 하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인 에로 바뀌는 현상이 어디에서? 바로 이런 방언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바로 이제 중앙어, 바로 서울 경기보다는 방언에서 좀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몸 역행동화의 통시적인 현상과 공시적인 현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본다면,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right now에 일어나는 현상을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단어 내부에서,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그 변해버린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몸 역행동화를 말하는 통시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형태소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 있었죠. 우리가 형태소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 법이 있을 때 법이라고 하는 형태소, 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이몸 역행동화, 이 경우에는요 바로 지금 right now 현재 일어나는 이제 공시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몸 역행동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몸 역행동화와 우리 어문 규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 부분은 뒤에 이제 어문 규정이랑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립국어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우리 어문 규정을 실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문규정 사이트를 여기 한국어 어문규범에서 해서 한국어 어문규범 국립국어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2절 모음에서 이제 구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음 역행동화에 이제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역시 규정과 함께 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몸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그래서 이몸 역행동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난 발음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표준 발음이 아닌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만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 바로 이몸 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난 것을 표준어로 삼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몸 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억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고 이제 니은이 아닌 경우죠. 보시면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난 거죠. 이건 안 일어난 경우죠. 그래서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내동댕이 치다. 그러니까 내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나기가 표준어가 아니고 서울 내기가 표준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표준 발음이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내기라든가 냄비라든가 뭐 어떤 걸 동댕이 치다 같은 경우에는 낙이나 남비, 동당이 치다에 바로 이몸역행동화가 적용되지 아니한 형태는 바로 우리가 표준 발음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몸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가 표준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붙임을 보시면 다음 단어는 이몸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지랑이와 아지랭이가 나와 있는데 아지랑이가 이 경우에는 표준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런지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된 이몸역행동화 한번 볼까요? 이몸역행동화란 뒤에 오는 이모음 혹은 반모음 이에 동화돼서 앞에 있는 바로 이 후설 모음이 각각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다 나와 있죠? 가령 압이라든가 어미, 고기, 죽이다, 끓이다는 우리가 자주 애비, 애미, 괴기, 쥐기다 라고 끼리다처럼 이제 이몸역행동화가 우리가 이제 적용된 형태를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몸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체언에 조사가 붙은 밥이 역시 이것도 뒤에 이라고 하는 이제 모음이 있어서 이제 앞에 있는 아가 이제 에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서 중부방언의 경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는 이몸역행동화가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이몸역행동화는 그 형태가 이제 굳어져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적용했었죠. 자, 그러나 대부분 주의해서 발음하면 이건 피할 수 있는 발음이므로 그 동화형을 표준어로 삼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의해서 발음을 하면 이몸역행동화로 발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라고 했을 때 아비라고 발음할 수 있죠. 애비라고 발음 안 해도 되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피할 수 있죠. 애비라고 굳이 하지 않고 아비라고 발음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몸역행동화가 적용된 이제 애비를 우리가 표준어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이 동화 현상에 매우 광범위하여 그 동화형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면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몸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는 최소화하였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몸역행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몸역행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우리 표준어로 삼는 경우는 바로 내기라든가 냄비, 동댕이 치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났다라는 뜻의 서울낙이는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우리가 신출낙이, 풋낙이는 어색하죠. 순출내기라든가 풋내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자, 그래서 내기를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기가 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내기가 더 우리가 더 익숙하죠. 서울 낙이 이상하잖아. 그지? 시골 내기 더 익숙하죠. 시골 낙이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 고려돼서 이제 내기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남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원형을 의식해서 우리가 처리했던 거였는데 현대에는 어원 의식이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냄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베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따라서 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강남콩이었어요. 왜냐면 강남 지방에서 나는 이제 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요즘은 그냥 강낭콩 일반적으로 그냥 동그랗게 나는 게 강낭콩이지 이 강낭콩이 강남에서 키워진 콩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원 의식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굳이 강남콩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베에서 왔다라는 그 남비하고 구별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왜냐? 이미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냄비를 표준어로 쓴 거죠. 왜냐면 더 많이 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아지랑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아지랑이가 결론적으로는 표준어였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제 과거의 대사전들에서 아지랭이라고 이제 고쳐졌는데 교과서에 그게 반영이 돼서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쓰여 왔지만 우리가 이제 언중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때요? 아지랑이, 아지랭이 했을 때 아지랑이가 표준어 아니야? 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삼은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표준어라고 생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지랑이가 표준어가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음 역행동어와 관련해서 이제 내신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뭐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이거죠. 바로 장의하고 이제 쟁의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는 이 모음 역행동어가 반영되지 않는 거죠. 쟁의는 이 모음 역행동어가 발음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표준어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를 삼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보시면 미장의, 유기장의 이 경우에는 장의가 붙은 형태를 우리가 표준어로 삼고요. 멋쟁이라든가 소금쟁이라든가 담쟁이 동쿨이라든가 그리고 골목쟁이라든가 발목쟁이 같은 경우엔 바로 쟁이가 붙은 이 모음 역행동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완전히 딱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어떤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을 이제 수공업을 해서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인이죠. 그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이제 장의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공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내는 요 느낌, 이제 이런 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의를 붙이고 이제 아닌 경우에 이제 쟁의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구별한 이제 붙임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의가 붙은 경우에는 기술자에게 붙는 전미사고 쟁의는 기타 어휘에 붙는 전미사이다. 그러니까 기술자 뭔가 아까 이제 뭔가 수공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있죠.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에게는 우리가 장의를 붙이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쟁의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술자는 바로 수공업적인 기술자로 한정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이제 그런 모습의 기술자로 이제 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장이, 6기장이에서는 장의를 표준으로 삼고, 그쵸? 하지만 멋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멋을 뭔가 이제 우리가 아까 기술을 통해서 수공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알겠죠? 아까 그 그림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쟁의를 붙여서 멋쟁이, 소금쟁이, 그리고 골목쟁이 등에서는 쟁의를 표준어로 이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수공업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의가 아니고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낮추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환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공업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공업적인 기술자, 아까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 기술의 장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장의를 붙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의미에 따라서 장의와 쟁의를 구별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갓을 만드는 기술자, 갓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옛날 그 모자, 이제 갓을 만드는 기술자 앉아서 우리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경우만 우리가 뭐라고요? 바로 이제 장의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쟁의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갓을 만드는 기술자는 갓장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갓을 쓴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공업적인 그런 게 아니죠. 낮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갓쟁이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음 역행동어와 관련된 현상도 역시 이렇게 규정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와 냄비와 동댕이 치다가 우리가 표준어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대중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표준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봤듯이 뒤에 이제 장의와 쟁의가 서로 구별이 되는데, 장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공업적인 기술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를 쓰더라. 이렇게 규정까지 정리해 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로 교체 현상 중에서 바로 모음이 변하는 이 모음 역행동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모음 역행동어의 원리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어문 규정과 연관지어서 공부했던 거 있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뭘까요? 바로 모음의 교체 현상들 또 쭈루룩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뭐 반모음화라든가 모음조화라든가 이런 게 쭉쭉쭉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음의 교체 현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